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버지가 쓰러지셨을 때 남편은 제게 차가운 각서 한 장을 내밀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과의 설 명절을 거부했고 편찮으신 시어머니의 병수발마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분노에 차 저를 노려보았죠. 제 인생은 원래 평온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큰 풍파 없이 모든 것이 잔잔하게 흘러갔죠. 그 운명의 날이 오기 전까지는요. 제가 민준 씨를 만난 건 대학교 때부터 가장 친한 친구였던 수진이의 생일 파티에서였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차라리 그 파티에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면 조금 늦게 도착해서 그 완벽한 남자에 대한 환상을 품게 된 그 순간을 놓쳤더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티는 원래 제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시끄러운 음악과 겉도는 사교적인 대화보다는 고요함 속에서 오래된 책과 따뜻한 차 한 잔을 즐기는 것을 더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수진이는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일이라는 껍질 속에 스스로를 가뒀다며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사람들도 만나야 한다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너처럼 안정적인 직업에 외모도 나쁘지 않고 착하고 능력 있는 여자가 청춘을 이렇게 무의미하게 보내서는 안 돼.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옅은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가볍게 화장을 한 채 반쯤은 집에 가고 싶은 마음과 반쯤은 소중한 친구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파티에 들어섰습니다. 파티는 고급 레스토랑의 루프탑에서 열렸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수진이를 찾아 작은 구석에 조용히 섰습니다. 은은한 노란 조명이 공간을 비추며 낭만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정교하게 장식된 난초 화분을 감상하고 있을 때 귓가에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무나 부드럽고 신사적인 목소리에 저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 친구인 민준이라고 합니다. 시끄러운 곳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제 앞에는 옅은 하늘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다지 눈에 띄는 차림은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온화하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저는 그가 물잔을 든 모습, 서 있는 자세 등 모든 몸짓에서 침착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제가 이전에 만났던 가벼운 남자들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깊은 눈매와 호감 가는 미소를 지니고 있어 처음 만나는 순간부터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주었습니다. 네, 저는 서연이에요. 저는 그냥 조용한 것에 좀 더 익숙해서요. 저는 약간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민준 씨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진심이었고 전혀 가식적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둘러 대화를 이끌거나 상투적인 칭찬을 늘어놓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제 일에 대해, 제가 읽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했고 심지어 가정생활과 경력에 대한 자신의 견해까지 공유했습니다. 그는 깊이가 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할 줄 아는 남자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파티 내내 거의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제 일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강력한 지지를 표현했습니다. 현대 여성은 자신만의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가치가 있어야 해요. 그게 바로 소중한 거죠. 바로 그 관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민준 씨의 눈에 비친 저는 보호받아야 할 여자가 아니라 존중받고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자였습니다. 그때 저는 평생을 맡길 남자가 있다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옅은 하늘색 셔츠, 그 온화한 모습은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제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남편의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이 사람이 바로 너와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야.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 행복한 가정에 대한 모든 계획이 그 운명적인 순간에 이미 짜여지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가 끝날 무렵 민준 씨는 정중하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의했고 마음속에는 절대적인 신뢰감이 피어났습니다. 저는 형용할 수 없는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매우 소중한 것을 다시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민준 씨의 이름이 적힌 작은 명함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했던 모든 말, 그가 했던 모든 행동은 성숙하고 책임감 있으며 다정한 남자에 대한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있어. 그리고 그때 저는 민준 씨가 바로 제가 찾던 좋은 남자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그 온화한 외면 뒤에 차갑고 계산적이며 자신의 이익만을 아는 본성이 숨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첫 만남을 돌이켜볼 때마다 저는 항상 자문했습니다. 민준 씨의 그 가짜 완벽함이 제 눈을 멀게 한 것일까? 아니면 사랑의 완전함을 너무나 갈망한 나머지 스스로 달콤한 환상에 빠져버린 것일까? 하지만 답이 무엇이든 진실은 제가 맹목적으로 사랑하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 옅은 하늘색 셔츠. 이제 제 기억 속에서 그것은 더 이상 희망의 색이 아니라 깊은 실망의 색이 되어버렸습니다. 저와 민준 씨의 관계는 마치 제 인생에 흘러들어온 맑은 시냇물처럼 평온하고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수진이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그날 이후 민준 씨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는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내고 항상 정확한 시간과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결혼 전 2년간의 연애는 꿀처럼 달콤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이기도 하죠. 저는 영원한 사랑에 대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실제하며 바로 제게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민준 씨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연인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심했습니다. 저는 꽤 바쁜 미디어 회사에서 일했고 자주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피곤하다고 한숨만 쉬어도 스쳐 지나가는 투정 한마디에도 다음 날이면 민준 씨는 영양 가득한 수제 도시락을 제 사무실로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도시락에는 급하게 쓴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죠. 맛있게 먹어, 서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소중히 여겨지는지를 느끼게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기념일을 단 한 번도 잊지 않았습니다. 첫 만남, 공식적으로 사귄 날, 심지어 제가 직장에서 중요한 계약을 성사시키는 날까지도요. 민준 씨는 항상 화사한 꽃다발과 작고 예쁜 선물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비싸지는 않았지만 진심 어린 관심이 담겨 있었죠. 그는 제가 다른 여자들처럼 화려한 붉은 장미가 아닌 하얀 백합을 좋아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했습니다. 그런 섬세함이 그가 내 운명의 남자라고 믿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심한 독감에 걸려 고열로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아직 올라오지 못하셨을 때였죠. 민준 씨는 중요한 출장을 취소하고 제 곁에서 저를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는 죽을 끓여주고 약을 사다 주고 밤새도록 제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깨어보니 그는 침대 옆에서 고개를 떨군 채 잠들어 있었고 손에는 이미 마른 물수건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일과 사적인 시간을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돌봐주는 남자. 그것이 바로 제가 찾던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큽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민준 씨는 또한 제 경력을 극도로 지지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일은 때로
창의력과 혁신, 그리고 위험 감수를 필요로 했습니다. 크고 작은 모든 결정을 저는 그와 공유했습니다. 가정과 일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는 대신 민준 씨는 항상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커리어는 당신의 자부심이야. 당신의 커리어는 당신의 자부심이야. 내가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 말은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에 대한 약속이자 서약이었습니다. 시골에 계신 저희 가족, 특히 부모님도 민준 씨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는 결코 거만하거나 잘난 체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시골에 내려갈 때마다 그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에서 어머니의 요리를 돕고 정원에 나가 아버지의 나무 가지치기와 잡초 뽑기를 도왔습니다. 그는 예의 바르고 말투는 조용했으며 언제나 분수를 지켰습니다. 원래 까다로우신 저희 아버지는 민준 씨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민준이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너를 보는 눈빛이 진심이더구나. 그 아이와 결혼하면 아빠 엄마는 마음이 놓이겠. 아버지의 칭찬은 제게 남은 마지막 의심마저 완전히 걷어내게 하는 보증 수표와도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또한 모든 것을 낭만적으로 만드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에서의 저녁 데이트, 주말의 피크닉, 모든 것이 그에 의해 세심하게 준비되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제 생일날, 그가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직접 만든 작은 케이크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화려한 것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쌓아 올린 작은 것들이야. 저는 민준 씨에게 왜 그렇게 저에게 잘해주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그저 가로등의 노란 불빛 아래에서 온화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 저는 서연 씨가 가진 것들 때문이 아니라 서연 씨 그 자체를 사랑해요. 그 2년 동안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여자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저의 가치와 꿈을 이해해주는 남자를 찾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믿었던 달콤함과 이해로 가득 찬 결혼 생활에 들어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저는 그 달콤한 말들과 세심한 행동들이 모두 완벽한 연기였고 정교한 가면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짜 본성을 감추기 위해 그 완벽함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인색하고 계산적이며 차가운 본성. 제가 나중에 마주해야 했던 바로 그 본성을 말입니다. 그 인연은 꿀에 절여진 시간이 아니라 독에 절여진 시간이었습니다. 그 달콤한 독약은 제가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할 능력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자문합니다. 그 2년 동안 민준 씨가 진심으로 저를 사랑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을까? 아니면 모든 것이 이익을 위한 계산된 투자였을까? 하지만 답이 무엇이든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저는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남자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저와 민준 씨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는 결혼 후의 제 일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항상 독립적인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기쁨과 자신감을 찾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일을 추구했습니다. 일은 거의 10년 동안 저와 함께했고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친구들 앞에서 저를 자주 칭찬하며 제가 똑똑하고 예리하며 독립적인 사고를 가진 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존중이 저로 하여금 그를 완전히 신뢰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구체화되자 작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을 너무 쉽게 넘겨버렸고
사랑하는 남자의 과도한 관심 정도로 여겼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함께 커피를 마시며 앉아 있을 때 민준 씨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서연아,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일할 생각이야? 저는 그 질문에 조금 놀랐습니다. 물론이죠. 오빠, 전 제 일을 사랑해요.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제 열정인걸요. 민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온화해 보였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망설임이었습니다. 당신이 능력 있는 건 알지만 당신 일이 너무 힘들어 보여. 결혼 후에 잠시 쉬면서 가정 돌보고 아이 낳는 데 집중하는 건 어때? 당신이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건 원치 않아. 내 월급만으로도 우리 가족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어. 그 제안은 언뜻 듣기에 매우 달콤했습니다. 아내가 쉬고 삶을 즐기기를 바라는 남자라니 그것은 소중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것이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의존하고 부엌과 침실만 맴도는 여자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만의 목소리, 저만의 재정, 저만의 세계를 갖고 싶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요, 오빠. 하지만 전 정말로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이 경력을 쌓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어요. 이건 수입원일 뿐만 아니라 제 가치를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나중에 오빠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제가 빌부터 산다고 생각하거나 오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민준 씨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는 곧 온화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너무 멀리 생각했네. 서연아,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당신을 위해서 한 말이야.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단호하다면 당신의 결정을 존중할게. 당신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항상 응원할 거야.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이 즐겁고 행복한 거니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해방구와 같았습니다. 저는 그가 아내의 경력을 존중할 줄 아는 현대적인 남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야망 있는 여성이라는 것을 받아들였고 단순히 집에서 가사만 하는 여자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경력과 개인적 가치관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니 그것은 합의가 아니라 계산이 숨겨진 마지못한 양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만약 그가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면 제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타협하고 다른 시기, 다른 기회를 기다려 제 결정을 바꾸려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대화에서 저는 무심코 민준 씨가 똑똑히 기억하게 될 작은 디테일을 말해버렸습니다. 저는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남편을 포함한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기 위해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정에 공평하게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평이라는 단어는 나중에 민준 씨가 저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제 경력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저는 그가 사소한 계산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새 물건을 사면 그는 가격을 꼼꼼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여행을 제안하면 그는 항상 비용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부이고 돈은 공동의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대가 그리로 캄보시토 바리로 공동의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가 그루트로 공동의 것이어야 함에도 그때 저는 그것이 그의 절약 습관, 좋은 덕목이라고 생각했을 뿐 인색함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경력에 너무 몰두해 있었고 민준 씨가 부여한
현대적이고 독립적인 여성이라는 칭호에 너무 취해 있어서 그 존중이 단지 그가 재정적 책임을 혼자 지지 않기 위한 계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가 일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제가 제 가치를 증명하기를 원해서가 아니라 그가 계산한 공평한 방식으로 제가 재정적 부담을 나누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경계심을 잃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의 완벽한 남편이라는 껍데기가 그의 계산적이고 실용적인 본성을 가리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저는 제 개인적 가치와 독립에 대한 관점이 철저히 이용당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서연아, 이 교훈을 절대 잊지 마. 독립은 좋은 것이지만 결혼 생활에서의 독립이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돈 한 푼까지 계산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아. 결혼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나눔이 없다면 그것은 차가운 경제 계약일 뿐이야. 그리고 저는 그 계약서의 펜이 아닌 제 인연의 청춘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서명했던 것입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저와 민준 씨의 관계는 무르익었습니다. 양가 부모님은 재촉하셨고 친구들은 온 마음을 다해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결정을 내릴 때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는 어떠한 의심도 없었습니다. 저는 민준 씨를 믿었고 그가 공들여 쌓아온 사랑을 믿었습니다. 그 운명적인 저녁, 민준 씨는 저를 특별한 곳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로 제 눈을 가리고 돌이 깔린 길을 따라 저를 이끌었습니다. 스카프가 벗겨졌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제 눈앞에는 수백 개의 반짝이는 촛불과 수천 개의 별처럼 깜빡이는 조명들로 화려하게 장식된 작고 예쁜 야외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앙에는 두 잔의 레드와인과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얀 백합이 꽂힌 꽃병으로 단순하지만 세련되게 차려진 작은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곳곳에는 짙은 붉은 장미꽃이 피길 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장미와 촛농의 은은한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낭만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민준 씨는 제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신호였죠. 서연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날부터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 알아? 당신은 나에게 전에 없던 평온함과 따뜻함을 가져다 줬어. 내가 완벽한 남자는 아니라는 거 알지만 평생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지켜주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깊은 눈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는 절대적인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가 저에게 바치는 강렬한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영화에서나 보던 행동이었죠. 그는 재킷 주머니에서 붉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를 열자 촛불 아래에서 작지만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영원한 약속을 상징하는 듯했죠. 그는 저를 바라보며 감동이 젖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나와 결혼해 줄래? 평생 내가 당신을 돌보게 해줘. 그것은 단순한 청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맹세였습니다. 제 인생을 그의 인생과 연결할 맹세. 책임감과 무조건적인 보호에 대한 맹세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 씨는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마치 맞춘 것처럼 꼭 맞았습니다. 그는 일어나 저를 꽉 안았습니다. 그 포옹에는 한 남자가 자신의 여자에게 바치는 모든 부드러움과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안전함을 느꼈고
완벽하게 보호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단장에선 저는 그 청혼의 모든 순간을, 특히 평생 내가 당신을 돌보게 해줘라는 말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나중에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그날은 제 마음속에서 쓰라린 조롱처럼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약속, 완벽한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청혼 후에 우리는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평생 나를 돌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민준 씨는 제 손을 잡고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재정, 경력 같은 큰일부터 식사, 잠자리 같은 작은 일까지 당신의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진다는 뜻이야. 나는 당신에게, 당신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중에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될 거야. 그 약속은 사랑에 대한 공허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책임, 사위로서, 아버지로서의 책임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제 마음 깊은 곳까지 다 그의 선함과 친절함을 완전히 믿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저만의 경력이 있고 곧 맞이할 가족이 있었습니다. 제 삶은 완벽했습니다. 저는 그 반짝이는 촛불 아래에서의 맹세를 결코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자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 짓궂었습니다. 그 달콤했던 청혼의 순간이 바로 속임수의 절정이었습니다. 그 달콤했던 청혼의 순간이 눈물을 글썽이며 사랑 때문에 떨리는 목소리로 제 앞에 무릎 꿇었던 그 남자가 나중에는 차갑게 비용 분담 합의서를 내밀며 당신 아버지가 아픈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왜 돈을 내야 해? 라고 선언할 사람이 될 줄이야. 평생 당신을 돌봐주겠다고 약속했던 사람에서 부모님 봉양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분담하자고 요구하는 사람까지 그 간격은 끝없는 심연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폭풍우를 함께 헤쳐나가겠다고 약속했던 바로 그 남자에게 떠밀려 그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간직했습니다. 기념품이 아니라 저 자신을 일깨우기 위한 물건으로요. 그것은 화려한 약속을 믿었던 저의 나약함과 자기 자신밖에 사랑할 줄 모르는 한 남자의 차가운 호기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반짝이는 반지, 이제 제 눈에는 그것이 민준 씨의 심장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돌멩이로 보일 뿐입니다. 저와 민준 씨의 결혼식은 양가 가족의 축복 속에서 따뜻하고 원만하게 치러졌습니다. 시골에 계신 부모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해 주셨고 시어머니는 저를 무척 아껴주시며 건강 잘 챙기고 작은 가정을 잘 돌보라고 자주 당부하셨습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식으로 끝나는 동화처럼 밝은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채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과연 결혼 후 첫 몇 달간 우리의 삶은 꿀에 잠긴 듯 했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평온하고 달콤하게 흘러갔습니다. 마치 어떤 파도도 우리의 작은 보금자리를 흔들 수 없을 것 같았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부엌 식탁 위에는 항상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향긋한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항상 저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 간단하지만 사랑이 담긴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는 제 점심 도시락이나 욕실 거울에 작은 메모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아내, 오늘 하루도 힘내 라는 응원의 말이 적혀 있었고 때로는 겉옷 꼭 챙겨 날씨가 좀 쌀쌀해라는 따뜻한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서툰 손글씨가 제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했습니다. 퇴근 후 저와 민준 씨는 항상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영화를 보거나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을 했고 민준 씨는 여전히 절대적인 지지자였습니다. 그는 제가 바쁠 때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가 더 쉴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돕고 나누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중요한 보고서를 끝내기 위해 밤을 새워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민준 씨는 잠자리에 들지 않고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방해하지 않고 가끔씩 갓 짠 오렌지 주스 한 잔을 가져다 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일을 마쳤을 때 그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쉬어. 내일은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잖아. 함께하고 이해받는다는 그 느낌은 어떤 사랑의 말보다도 소중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일은 자연스럽게 분담되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떤 일이든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청소, 빨래를 도왔고 주말에는 장을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부탁하지 않아도 그는 스스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이상적인 남편, 진정한 인생의 동반자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가 모든 것을 가장 먼저 공유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에서 칭찬받은 작은 기쁨부터 다가올 프로젝트에 대한 걱정까지 민준 씨는 항상 주의 깊게 듣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었으며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항상 여기에서 너와 함께 맞설게라는 말로 끝을 맺었습니다. 부부의 정은 그렇게 달콤함과 이해 속에서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는 부부일 뿐만 아니라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료였습니다. 저는 제가 평온한 안식처를 찾았다고 완전히 믿었습니다. 제 모든 믿음과 사랑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곳을요. 그때 제 눈에 비친 결혼은 두 영혼이 완벽하게 하나가 되는 것이었고 계산이나 비교가 끼어들 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로맨틱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제가 민준 씨에게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지금처럼 제가 행운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 곁에 와줘서 고마워요. 민준 씨는 노란 조명 아래에서 온화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연아, 당신은 내 인생이 준 최고의 선물이야. 그 말과 행동들은 제 안에 견고한 믿음의 성을 쌓아 올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금의 경계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완벽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잊고 있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절대적으로 믿지 마라. 항상 약간의 이성은 남겨두어야 한다. 저는 이성이 감정에 휩쓸리게 두었습니다. 사랑이 담긴 아침 식사, 관심 어린 메모, 달콤한 약속들이 서서히 드러나는 그의 실용적인 본성을 가리게 두었습니다. 그 꿀 같은 시간은 제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능력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민준 씨에 의해 의도적으로 계획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는 나중의 계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벽한 이미지, 꿈 같은 결혼 생활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 달콤함은 마치 고급스러운 비단 상자에 담긴 값비싼 보석 같았지만 그 안에는 덫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민준 씨가 이 완벽한 남편 연기에 지치기 시작했을까 자문해 봅니다. 어느 순간에 그가 그 가면을 벗기로 결심했을까? 저는 모릅니다. 제가 아는 것은 첫 균열의 조짐이 나타났을 때 저는 이 가짜 달콤함에 너무 취해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 초반의 결혼 생활은 평온한 서곡이었고 민준 씨가 미리 준비해둔 차가운 비용 분담 합의서를 위한 치밀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환상 속에서 살았고 그 환상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냉혹한 현실과 마주하면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행복은 그렇게 평온하고 달콤하게 흘러가다가 제가 임신을 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그것은 양가 모두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무척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더욱 세심하게 돌봐주었고 어떤 힘든 일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정말 멋진 아빠를 갖게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제가 작은 생명을 품게 된 그 순간 작고 알아채기 힘든 첫 균열의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들은 큰 균열이 아니라 아주 미세한 흠집에 불과했지만 임신으로 예민해진 제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임신 4개월 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입덧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가리지는 않았지만 유독 신맛이 나는 것, 특히 신선한 샤인머스켓이 먹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샤인머스켓이 너무 먹고 싶어요. 그 알이 굵고 과즙이 풍부한 거 먹으면 정말 시원할 것 같아요. 민준 씨는 미소 지으며 제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알았어. 임산부 아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내일 사다 줄게. 다음 날 민준 씨는 샤인머스켓 한 상자를 들고 집에 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여기 있어, 여보. 먹고 힘내. 저는 기뻐하며 상자를 열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 초록빛 알이 굵고 신선했습니다. 제가 하나를 집어 입에 넣으려던 순간 민준 씨 쪽에서 아주 희미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는 그다지 즐겁지 않은 표정으로 샤인머스켓 상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은 하루 일과 후의 피곤함이 아니라 무언가 망설이고 아쉬워하는 기색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저는 약간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이 샤인머스켓이 너무 비싸서. 작은 한 상자가 근사한 외식 한 끼 값이네. 그는 작게 말했지만 제가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게 말했습니다. 감추려 애썼지만 가격에 대한 그 불평은 저를 순간 멈칫하게 했습니다. 제가 임신해서 무언가 먹고 싶어 하는데 아내의 소원을 들어주고 기뻐하는 대신 그는 가격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 느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가벼운 실망감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보살핌 받고 있었지만 그 사랑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가 바로 돈인 것처럼요. 저는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아마 그는 단지 가계 지출을 걱정하는 걸 거야. 그는 원래 신중하고 절약하는 사람이니까 걱정 마세요. 저는 평소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쓰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먹고 싶었던 거지. 매일 먹을 건 아니에요. 이 한 상자면 며칠은 먹겠네요.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완전히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옆에 앉아 샤인머스켓 하나를 집어들었지만 먹는 대신 손 안에서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 조금 절약해야겠다고 생각했어. 뭐든지 신중하게 고려해야지. 그 말은 다시 한번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절약은 옳은 일이지만 임신한 아이를 위한 샤인머스켓 한 상자에 대해 불평할 정도로 절약하는 것이 과연 남편으로서 올바른 절약일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사소한 조짐들이 가끔씩 나타났습니다. 제가 새 인부복을 사면 그는 어디서 샀는지, 할인 행사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조금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싶다고 하면 그는 위생적이고 절약도 할 겸 집에서 요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함께 마트에 갈 때 민준 씨가 품질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항상 더 저렴한 제품을 고른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가격을 계산하고 비교하는데 매우 능숙했고 항상 지출을 최대한 줄일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때 저는 익숙한 이유들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때 그는 단지 미래를 걱정하는 것뿐이야. 그는 가족을 위해
계산할 줄 아는 책임감 있는 남자야. 저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을 애써 무시하고 그의 다른 세심한 보살핌에 집중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샤인머스켓에 대한 그 불평은 제가 쌓아올린 사랑의 성벽에 생긴 첫 번째 흠집, 작은 균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 머릿속에 작은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요. 민준 씨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걸까? 아니면 항상 가격표가 따라붙는 걸까?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참 순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인색함은 절약이 아니라 민준 씨의 차갑고 계산적인 본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에는 큰 돈을 쓸 생각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임신한 아내의 작은 기쁨일지라도요. 저는 돈에 대한 그의 치밀한 계산 습관을 간과했습니다. 그것이 샤인머스켓에서 멈추지 않고 가족의 책임,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관련된 더 큰 문제로 번질 것이라는 것을요. 만약 그때 제가 멈춰서서 임신한 아내를 위한 샤인머스켓 한 상자에 대해 불평할 정도로 돈을 중시하는 남자가 과연 좋은 남편일까? 라고 자문했다면 아마 모든 것이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의 가짜 달콤함에 눈이 멀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그 샤인머스켓은 더 이상 맛있는 간식이 아니라 계산의 상징, 제가 완벽하다고 믿었던 결혼 생활의 첫 균열의 조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선택한 남편에 대한 냉혹한 진실의 첫 번째 교훈이었습니다. 그 미세한 균열의 조짐들은 저를 불안하게 했지만 저는 금세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무시해버렸습니다. 저는 항상 민준 씨의 행동을 가능한 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려 했었습니다. 마치 찢어지기 시작한 그림을 애써 꿰매려는 사람처럼요. 저는 제 이상적인 남편이 서서히 보기 흉한 이면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샤인머스켓 문제나 그가 마트에서 물건 하나하나 가격을 비교하던 일, 혹은 제가 제 자신을 위해 비싼 물건을 샀을 때 보였던 불쾌한 태도, 이 모든 것을 저는 단 하나의 원인, 즉 업무 스트레스로 돌렸습니다. 요즘 그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어서 항목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해야 하니 그 습관이 가정생활에까지 이어진 걸 거야.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민준 씨는 수입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대기업의 높은 직책에 있었죠. 그의 월급과 보너스는 우리가 한 푼 한 푼 계산하며 살지 않아도 충분히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실을 감히 마주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사드리자고 제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가 관절염으로 자주 고생하셔서 발 마사지기를 사드리려 했습니다. 가격이 만만치 않았죠. 제가 그 생각을 말했을 때 민준 씨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저를 실망시키는 한마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정말 그게 필요할까? 그냥 평범한 의자를 사드리는 건 어때? 그 의자도 어머니가 쉬시는데 도움이 될 텐데. 그냥 평범한 의자를 사드리는 건 그 마사지기는 너무 비싸. 그때 저는 약간 불쾌했지만 또다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는 단지 내가 합리적으로 소비하길 바라는 것뿐이야. 그는 신중한 남자야. 다른 뜻은 없을 거야. 저는 제 비상금으로